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조지아 주 도로교통부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 혼잡 예상도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5,30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애틀랜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 운전자들은 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아 도로교통부 GDOT는 이번 주 여행량이 팬데믹 전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도로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2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75번 고속도로는 애틀랜타의 스톡브리지부터 남쪽과 북쪽 모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엘라베마 국경 근처의 85번 고속도로도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바나 북부 방향 9번 고속도로도 정체입니다. 애틀랜타 시내에서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가 가장 혼잡해 이동 시간을 30분부터 45분 더 늘려야 합니다. 가장 복잡한 도로는 클레어몬트 로드에서 마틴 루터킹 드라이브까지 이어지는 85번 도로 남쪽 구간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교통정체가 기존보다 340%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DOT는 추수감사절 당일 여행을 계획한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애틀랜타 시장 경선 조기 투표가 24일 종료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2일 실시된 애틀랜타 시장 선거에는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개표 결과에는 펠리시아 무어 전 시의장이 41%로 1위를 차지했고 카심 리드 전 애틀랜타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안드레 디킨스 후보가 23%로 2위에 올랐습니다.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펠리시아 무어와 안드레 디킨스는 다가오는 11월 30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이번 애틀랜타 시장 경선 조기 투표는 11월 24일 수요일 마감됐습니다. AJC가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UGA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디킨스가 42.6%로 무어를 앞질렀습니다. 한편 무어의 지지율은 37.2%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중 약 20%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GA의 여론조사 연구센터 소장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3.5%이며 디킨스의 지지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디킨스는 여성과 민주당,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반대로 무어는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젊은 백인 유권자들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남은 기간 반대 지지층 유권자를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AJC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천연 가스 유통업체 애틀랜타 가스라이트가 요금과 관련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페드로 체리 회장까지 나서 고객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가스라이트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고객에게 연락해 청구 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수법으로는 체크카드나 은행 계좌, 그리고 가상화폐 중 하나의 결제 방법만 택하게 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고객이 초과 금액을 지불했다며 환불을 위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계량기 등 천연가스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요금과 관련해 고객에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사기 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상무부가 24일 발표한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 대비 5% 각각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9월 4.4%를 훌쩍 뛰어넘어 199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수가 거의 31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억눌렸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연준 통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888만 7,884명, 누적 사망자는 79만 6,97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2,97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3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8만 1,495명, 누적 사망자는 25,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4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939명, 누적 사망자는 1,421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177명, 누적 사망자는 1,67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79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데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사태와 코로나19 재확산, 치솟는 물가 상승 등으로 4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의 이번 재선 출마 선언이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건강검진 결과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난다는 점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